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당뇨병이 낫는다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현대의학의 당뇨치료법. 두 번째, 당뇨치료는 비계와의 싸움이다. 세 번째, 먹는 당뇨병 약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네 번째, 음식을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의 당뇨치료법. 현대의학은 치료보다 관리의 시각으로 당뇨병을 바라보고 있다. 당뇨병 약이 대표적인 근거다. 당뇨병 약, 혈당 강화제. 당뇨병 약이란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약, 즉 혈당 강화제인데 혈당을 내리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약을 조금 많이 쓰면 혈당이 너무 내려가서 저혈당이 될 정도로 효과가 좋다. 그러나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당이 상승한다. 결국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당뇨병 약의 본질이다. 약을 복용하여 일시적으로 혈당을 내리는 일이 반복될수록 당뇨병은 점점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현대의학, 우리가 이제 당뇨에 걸려서 약을 먹으면 그 약들이 전부 다 혈당 강화제라는 겁니다. 혈당 강화제라는 거는 혈당을 강제적으로 낮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뇨병을 뭐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혈당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이라는 겁니다. 억누른다는 얘기죠, 혈당을. 그래서 이런 약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이 과연 근본적인 치료법인가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 황성수 의사 선생님은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의를. 네. 당뇨 치료는 비계와의 싸움이다. 당뇨병은 겉으로 봐서는 당이 높은 병이지만 실제로는 합병증을 일으키는 성분은 지방이다. 그러므로 지방 수치를 내리려고 애를 써야지 당 수치만 낮추려고 노력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혈당을 내릴 목적으로 오히려 지방 성분을 증가시킨다면 그런 치료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몸의 비계를 줄이지 않으면 당뇨병 치료는 불가능하다. 몸의 지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몸에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둘째, 몸에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하는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뇨병 약은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작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중 어떤 약은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동시에 중성지방을 올라가게 한다. 이런 약을 쓰면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즉 그 결과로 당뇨병 합병증이 더 잘 생긴다. 이런 약들 중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이다. 인슐린을 쓰고 있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슐린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중성지방을 높지 않게 유지하는 정도로만 적게 써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운동으로는 중성지방을 줄일 수 없다.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당뇨병의 3대 기본 치료법 중 하나가 운동이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중이 줄고 혈당이 감소한다. 그러나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설령 꾸준히 한다고 해도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 차라리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 먹으면 혈당을 훨씬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다. 운동만으로 혈당을 내리고 합병증을 예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황성수 의사 선생님은 이 당뇨 치료는 결국 비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린 거다. 당뇨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된 성분이 바로 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수치를 내리려고 노력해야지 단순히 당 수치만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첫째는 이제 음식이죠. 이제 음식을 잘 가려 먹어서 중성지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성지방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소한 이제 중성지방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인슐린이라는 이제 당뇨병 약이 중성지방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 대부분 다 인슐린을 먹지 않습니까? 인슐린 주사 이런 거 놓고
인슐린 치료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게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병 합병증을 더 증가시킨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완전 쓰지 말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중성지방을 높지 않게 유지하는 정도에서 최소한으로 쓰는 게 맞지, 너무 인슐린에 의존한다든지 인슐린 너무 과다하게 쓰면은 오히려 당뇨 합병증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성지방은 이제 운동으로 잡아보시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운동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만 해서는 중성지방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음식을 같이 가려 먹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고 플러스 운동을 같이 해야지 효과가 좋지, 운동만으로 중성지방을 줄이겠다? 이거는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당뇨병 약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먹어서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약은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약이다. 이 약을 쓰면 인슐린 분비 세포가 지쳐서 인슐린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점점 2형 당뇨병이 1형 당뇨병으로 바뀌어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작용하는 약은 단기적으로는 혈당을 내려가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분비 기능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다. 둘째, 먹은 음식물 속에 있는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억제하여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약이다. 이런 약은 췌장을 상하게 하지는 않지만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약효과가 크지 않다. 셋째, 몸에 있는 중성지방이 혈당으로 바뀌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약이다. 이런 약은 체중이 줄어들지 않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혈당이 상승한다. 넷째, 딱히 어떻게 작용하여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약들이 있다. 먹는 당뇨병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고 약을 먹어서 이제 당뇨병을 뭐 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약들은 크게 이제 몸에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인슐린을 증가시키게 췌장을 자극하는 거죠.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더 많게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을 쓰면은 점점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인슐린 양이 줄어들어서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게 뭔가 치료, 그러니까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먹는 음식물 속에 있는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서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기존에 원천적으로 이제 혈당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췌장을 보호할 수는 있죠. 췌장을 자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몸에 있는 중성지방이 혈당으로 바뀌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혈당이 올라가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약이죠. 그러니까 중성지방의 생성을,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혈당으로 바뀌는 건데 결국은 중성지방이 혈당으로 바뀌지 못하게 해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약은 결국은 체중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먹는 것도 그대로 먹고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혈당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약을 먹지 않으면. 넷째는 또 어떻게 이제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지 그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굉장히 불분명한 약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당뇨병의 치료약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첫째, 음식의 양이 적당해야 한다. 사람은 곡식, 채소, 과일을 먹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각각의 양이나 비율이 알맞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곡식의 양이다. 세 가지 식품 중에서 곡식이 혈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곡식의 양은 자신의 체중이 표준 체중보다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표준 체중보다 적으면 곡식의 양을 늘려야 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곡식을 줄여야 한다. 채소와 과일은 많이도 적게도 먹지 말고 자신의 체구에 알맞은 만큼만 먹어야 한다. 둘째,
음식을 먹는 시간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몰아서 먹었다가 한참 동안 안 먹었다가 하면 그에 따라 혈당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한다. 셋째, 음식을 밤늦게 먹어서도 안 된다. 아무리 늦어도 저녁 8시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한다. 늦게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잠을 방해한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야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서 혈당이 올라간다. 넷째, 음식은 되도록 적게 자주 먹으면 좋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혈당이 조금 올라가서 혈당 관리에 유리하다. 음식량이 적어서 필요한 칼로리 섭취량이 모자라다면 횟수를 늘리면 된다. 하루 5끼 정도로 나누어서 먹으면 좋다. 당연한 말이지만 많이 먹으면서 5끼를 먹으면 안 된다. 다섯째, 음식을 오래 씹어야 한다. 많이 씹어서 천천히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많이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적은 양을 먹어도 배가 부르다. 반대로 많이 씹지 않고 삼켜버리면 배가 부른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음식량이 늘고 비만해진다. 이 음식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이 당뇨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음식을 잘 먹으면은 올바르게 먹으면은 당뇨가 좀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당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음식량이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이나 채소, 과일을 이제 많이 먹을 것을 권하는데 이 작가는 자신의 체중에 따라서 곡식의 양을 정하고 채소와 과일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먹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죠. 막 먹었다가 뭐 안 먹었고 이러면은 혈당이 이제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혈당이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좋은 영향이 아니겠죠. 혈당이 막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막 당뇨였다가 또 저혈당이 막 빠졌다가 또 당뇨 수치 이상으로 막 혈당 올라갔다가 이러면은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죠. 세 번째는 이제 음식을 밤늦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8시 이전에는 식사를 끝내라는 거죠. 늦게 먹으면 이제 소화되지 않는 음식들이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쾌감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화장실로 자주 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먹지 않는 걸로 해야지 너무 밤늦게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고 자주 먹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보통 음식물의 섭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혈당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어야지 혈당도 많이 안 올라가고 혈당도 일정한 수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제 하루 5끼 정도로 음식을 나눠 먹어라. 끼니를 나눠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 5끼 먹을 때 당연히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끼를 적게 조금씩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3끼를 5끼를 늘려서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을 오래 씹어야 한다. 음식을 오래 씹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음식을 빨리 먹으면은 우리가 그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15분 정도가 지나야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이 15분이 오기 전에 밥을 막 먹으면은 포만감이 채 느껴지기도 전에 밥을 계속 먹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게 되죠. 이러면 당연히 혈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오랫동안 천천히 먹으면은 적은 양을 먹어도 내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이 당뇨에 좋다고 합니다. 네, 당뇨병이 낫는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이 이제 이 당뇨병이 낫는다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당뇨병에 관심이 많으시고 당뇨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여러분도 새로운 영상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응원하고 오늘도 성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